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그 미디어 서버라는 게 방송에 있어요. 미디어 서버. 그게 뭐냐면 아나운서들이 할 때 어깨거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해도 어깨거리가 두 개잖아요. 저쪽에는 뭐 MBC 뭐 자막 정도 가는 거고 이쪽에 이제 자료가 가는 건데, 여기서 선생님은 여기를 할 때 포인터가 있어야 메타버스 학교 이래 학생이 될 거거든요. 포인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송에서 포인터를 잘 안 넣어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이스튜디오가 텔레 원격으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새로운 노멀 표준 프레젠테이션 장치다. 그게 줌도 보이고 선생님과 자료가 보이는, 여기 학생이고 여기 선생님 교실이죠. 지금 우리가 저 나오는 게 교실이죠. 이런 아름다운 교실에 선생님과 학생과 자료. 그러다 자료만 할 때는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 메타버스는 대면 교실보다 저렇게 보는 게 더 낫다. 근데 이것만 10분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없으면 좀 그래. 여기 딱 해서 선생님이 나와주면 딱 어텐션이 되죠. 선생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언제나 선생님이 크게 나오게 해놓은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 작동 안 하고 그냥 계속 말씀하셔서 메타버스 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가 선생님을 중심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주고 줄여주고 해가지고 바뀌어지게 세팅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또 한 20-30분 가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한 30초 정도 되면 더 선생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예. 그래서 이 선생님을 이쁘게 보는데 저 때는 선생님하고 눈이 맞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카메라 쪽으로 보고 저기 보면 대략 선생님 눈이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 컨택을 시켰는데 저거는 10만 명이 보든 100만 명이 보든 아이 컨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이 질문하면 학생 쪽으로 너 질문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커지게. 그럼 거기 대면 학생 혹은 줌 학생이 나오는 거죠.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그 뭐 자막도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는 방송을 하면 편집 없이 선생님 강의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가 메타버스든 유튜브로 올라가는 순간 선생님은 그 다음 일은 학생하고의 타치가 필요한 거죠. 수업 시간에 뭐 강의 보고 들어와. 거기 있으니까 네가 봐. 자, 너 그거 보고 어떻게 공부했어? 이 시간으로 칠판 없었을 때의 단계의 선생님의 역할로 돌아가자. 휴먼 타치가 되는 방식으로 가려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장면, 이게 칠판 없을 때 어떻게 가르쳤냐는 거예요. 뉴턴도 이때 칠판이 없었어요. 아인슈타인 때 있었지만. 그러면 그 피타고라스 정리서부터 알지브라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쳤냐? 흙에다 쓰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 나온 지가 우리나라는 100년밖에 안 돼요. 6.25 사변 이후에 학교에서 칠판이라는 게 나왔고, US 아미에서 초크를 1845년도에 만든 거예요. 초크, 분필이. 예, 이게 원래는 슬레이트에 곱돌로 하던 건데 이 초크, 분필, 마찰 이렇게 해놓은 게 US 아미가 군 작전에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하자. 근데 이게 계속 지워져. 그래서 90년도에 PC가 나오면서 PPT로 소위 차트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쓰고 다시 보이는 파워포인트가 나와요. 선생님들은 이거 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또 쓰고 그 다음 시간에 또 쓰고. 근데 스틸 강의는 해야 돼 여기서. 그러다 아이폰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온라인 교실이 되니까 어떤 형태로든 강의를 일로 올리고 나면 차트만 다시 쓰는 게 아니라 강의도 다시 보면 된다. 그런데 이걸 하니까 학생들이 비디오로 혼자 보는 거예요. 이게 메타버스로 가는 순간 같이 공간이 교실이 글로 올라가요. 이런 방식의 이해한게 만들어지면서 이 비대면 수업이 대면 수업보다 못하지 않을 수 있다. 이 텔레프레젠테이션 방식을 쓰게 되면 선생님이 강의하는데 힘든 것이 없다. 더 편하다. 선생님도 강의할 때 더 느낌 있는 거예요. 우리 이수철 선생님 여기서 지금 조셔가지고 이 장면이 좀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들로 저는 이 교실 선생님 역할 이것들이 하이텍에 의해서
더 학생들을 주시하고 모니터링하는 게 되고 모든 지식은 여기 담는 거죠. 아까 뭐 곽덕훈 회장님 오셔가지고 여러 인생의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거 아무도 안 들어주는 얘기예요. 여기 와서 한번 얘기를 하면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인들 아까 우리 교회 방송팀이 있으면 저거를 하려면 집사님이 오셔야 돼. 또 뭐 방송 장비 쓰는데 복잡해. 이거를 이 소프트웨어를 놓는 순간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성도 한 명이 앉아서 할아버지 어떻게 지내셨어? 옛날에 저 파워포인트에다가 어릴 때 사진들 몇 개 넣어가지고 찍으면 되잖아요. 그거 다 찍어놨어. 그렇지. 이리 좀 오셔. 이건 여기 누르면 찍히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남겨서 그 활동을 하는 동네에 뿌려. 목사님이 나이 드신 분 오면은 그 아침마당처럼 촬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셨네요? 아 그러시네요. 그때 뭐 노하우는 김치 담그는 노하우는 어떠세요? 그럼 또 얘기를 듣고 다 남겨놓으면 그게 후손한테는 영원히 남는 기억이 되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럼 노래도 한번 하시게 하고 뭐 가라오케 하나 틀어서 노래도 한번 하시게 하고 가족들하고 앉아서 좀 촬영도 해주고 이런 액티비티를 창출하자 이게. 근데 목사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일요일 날 예배를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학교를 생각하면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선생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강의 듣는 시간이 많고 선생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적어. 그런데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발표하고 대화를 하게 하면 거기에서 휴먼 타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게 학교에서 하는 모든 거를 목사님들도 그 동네에 있는 분들하고의 타치가 일어나게 많은 사업을 만들어내자. 네? 그런 교회 혁신이 사랑의 복음 전파, 뭐 심판을 받고 이런 거는 나중 얘기고 우선 지금 교회 활동 범위를 좀 바꾸자. 그럼 경쟁력이 있는 게 뭐냐? 교회 경쟁력이 있는 거가 그게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무기잖아요. 그럼 교회 경쟁력은 조건 없는 사랑이 이 깔려 있는 성도들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미국에 가서 포스닥을 가는데 아무도 부탁할 사람이 없어. 근데 크리스찬들은 거기까지 나오더라. 태워가지고 들어가서 아파트를 뭘 해야 되고 자기들 쓰던 침대에 갖다 놓고 이거 도대체 우리 부모도 그렇게 못해. 야 여기 정말 위대한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이거 누가 그 짓을 하겠어요? YMCA가 하겠어요? YWCA가 하겠어요? 서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자체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가면은 모든 정보를 나눠주는 공동체가 돼 있어요. 학생들은 더 그렇습니다. 유학 가면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 공동체의 파워를 봉사활동, 지역사회 활동으로 가는 순간 아무도 경쟁할 수 없는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뭐 불우한 노인을 도와라? 크리스찬이 갈 때는 따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사람 돈 줘요? 그거 하면 얼마나 이렇게 묻잖아요. 크리스찬들은요 그건 나중에 물어요. 뭐 꼭 물어야 되면 안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진 교회가 그 동네에 있다. 그 동네 주변의 많은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다. 괜찮습니다. 돈 안 줘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뜻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힘이 더해지게 돼 있어요. 노인들 문제도 해결하고 건강 문제도 좀 운동해야 돼요. 할아버지 와서 아침마다 와서 좀 몸풀기도 하시고 기도도 좀 하시고 생활을 하세요. 우리 소사에 들어오세요. 청년에 들어오세요. 니들 미팅하러 뭐 그냥 일반 사람 친구한테 남자 소개해달지 말고 우리가 교회에서 서울 성도들 다 물어가지고 거기서 저징해서 그런 기도회나 수련회 만들게. 가서 너네 인생이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걸 하겠다. 이런 거를 서로 발표하게 하면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다 성격이 나와. 아 쟤는 정말 신앙심도 좋고 쟤는 믿을만하다. 이게 우리 조카도 조건이 자기는 꼭 크리스찬이어야 된다. 왜 그러냐?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크리스찬 진짜로 믿는 사람은 자기가 볼 때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대충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런 사람을 찾아서 결국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그 생활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세이프티 팩터가 되잖아요. 회사도 사람 뽑을 때 목사님 추천 들어오면은 그래도 다른 거 아니니까 일반인 추천하고는, 왜 적어도 회사는 그 사람 지식도 필요해. 그건 학벌 이런 거 보면 되는 거지만 인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인성의 뒤에는 철학이 중요해요. 뭐 불교 철학이든 뭐 힌두교도 다 좋은데 어쨌든 그 사람이 신을 믿고 그 신이 워치아웃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사는 사람하고, 신이 없고 뭐 대충 하다 가면 개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뭐 꼭 그렇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르잖아요. 이제 그걸 그 잡코리아나 뭐 이런 것들도 넣고 교육 프로그램도 넣고 그 교회에 있는 LED와 카메라들 이용해서 뭐 원격지에 있는 강의도 좀 듣게 하고,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공간, 성전, 또 그 안에 뭐 전도실, 미팅룸, 커피숍, 이걸 다 오픈하자. 우선 사람들 오고 나서 생각하자. 오게 하자. 물론 문제가 있겠죠. 여러 가지 뭐 있지만 그걸 잘 개선해 나가면서, 교회는 우리 고인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교인들이 그 지역을 봉사하는 공간입니다로 바꾸는 순간 우리나라의 교회 문제는 상당량이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그 메타버스 교회 있잖아요. 목사님의 설교가 지금 수두시 올라가잖아요. 너무 많아서 보기도 어려워. 뭐 조영기 목사님서부터 다 있어요. 과연 설교가 부족해서 교회가 잘 되고 안 되느냐? 그거는 교육이고 어느 신뢰를 갖고 하나님 있다는 믿으려고 하는 거. 그 다음부터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사랑이 최고라고 고린도전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하는 거를 지금 이수철 선생님한테 강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사랑을 해야 돼. 시댁이 아니라 마음.